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피지컬 퀀터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물리량과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여러 물리량 중에서 부피, 밀도, 힘, 압력, 에너지, 온도, 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위와 물리량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나 속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값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물리량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길이, 질량, 속도, 힘,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물리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값과 단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해당하는 바로 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그 스칼라와 벡터양을 구분 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각각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통해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이 어떤 기본 물리량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물리량은 바로 조금 후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는 차원에 해당하는 정보와 그 단위의 스케일, 얼마나 큰 단위냐, 작은 단위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단위는 다르지만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면 그 단위들은 차원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은 바로 단위는 각각 다르지만 바로 길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다르지만 차원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리량 중에서 크기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스칼라라는 말로 부르고요.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것들을 벡터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는 물리량의 종류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 차원의 동차성이라고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바로 이 다음에 해당하는 말과 바로 동일한 말입니다. 자, 물리적 양과 관련되는 모든 방정식들, 즉 식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식들의 각 항은 차원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차원의 동차성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 말도 바로 이 차원의 동차성과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각 항의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즉 같은 물리량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m와 1cm는 길이라고 하는 차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더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1m와 1달러는 바로 단위, 즉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미터나 달러와 같이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학에서의 함수 중에 사인 함수, 엑스포넨셜, 로그 등 이런 함수 등은 바로 무차원 함수에 속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 차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본 물리량들은 바로 차원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기본 물리량에는 우리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길이, 우리가 랭스로 영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길이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나타낼 때의 차원은 이제부터 L이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질량은 매스로 영어로 매스이기 때문에 차원을 표시할 때 제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시간은 타임이기 때문에 T,
표현을 하겠고요. 이 외에도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빛의 세기, 이 7가지들을 우리가 기본 물리량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 다른 물리량, 힘이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기본 물리량들의 조합으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물리량들을 우리가 유도 물리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SI 단위계로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접두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두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위 앞에 붙어 있는 말을 우리가 접두어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접두어에는 모두 이름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처럼 그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것이 단위가 되겠고요. 단위 앞에 붙어 있는 이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 앞에 붙어 있는 K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겠고요. 그것의 의미는 10의 3승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km라고 하는 것은 1000m랑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센티미터가 있습니다. 이 미터 앞에 바로 C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그 C의 의미는 바로 접두어로서 이름이 센티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 센티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0.01m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에 해당하는 다른 접두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이것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물리량에 대해서 나가보게 될 텐데요. 이 기본 물리량이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단위계를 분리하는 이 기준이 바로 길이, 질량, 시간에 해당하는 단위 물리량을 어떤 단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계가 구분이 됩니다. 자, CGS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길이로는 센티미터, 질량으로는 그람, 시간으로는 세크,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만을 따서 CGS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MKS 단위계는 무엇이냐면 길이로는 미터, 질량으로는 킬로그램, 시간으로는 세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MKS가 되는 것입니다. 자, FPS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길이로는 피트, 질량으로는 파운드 매스, 시간으로는 세크를 사용해서 FPS를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FPS 단위계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CGS 단위계에서 나머지 것들로 이제 조합이 되는 단위들은, 물리량들은 이 조합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기본 물리량에 해당하는 이 길이, 질량, 시간은 각각 차원하고도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바로 길이의 차원 L, 질량은 M, 시간은 대문자 T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리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길이, 면적, 부피가 있습니다. 이때 길이를 제외한 면적과 부피는, 면적은 길이의 제곱으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으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이제 제가 물리량의 정의를 나타내게 될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원을 바로 그대로 읽습니다. 그 해당하는 차원의 정의로 정의된 물리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게 되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제곱으로 정의된 물리량,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으로 정의된 물리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예로 직육면체, 원기둥, 구에 대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 원기둥의 경우에는 내경, 높이, 구의 경우에는 내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표면적, 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높이를 곱하거나 가로와 세로를 곱하거나 세로와 높이를 곱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겠죠. 원기둥에 있어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단면적의 경우에는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dh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파이 d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서 표현이 되겠고요. 원기둥의 경우에는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으로서 표현이 되겠고요. 구의 경우에는 6분의 파이 d 3승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이와 면적과 부피는 각각에 해당하는 차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길이, 면적, 부피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 양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음,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밀도에 해당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차원이 질량 나누기 부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L의 3승이 바로 부피인 걸 바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량,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로 정의된 물리량 또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의된 물리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들의 보통 사용하는 기호로서는 로우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CGS 단위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 되겠고요. MKS 단위기에서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체, 해당 유체의 밀도에다가 그것을 나누기 기준 유체의 밀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체와 기준 유체의 밀도 비가 바로 우리가 비중이라고 정의가 되겠고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서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이 감마가 바로 기준 유체의 밀도가 바로 로우의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졌고요. 해당 유체의 밀도가 바로 로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준 유체의 밀도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물체가 기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공기를 기준 유체로 삼게 되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값은 1kg per 미터 3승이 됩니다. 만약에 물체가 액체와 고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을 기준 유체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보통 1000kg per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해당하는 유체의 비중이 어떤 유체가 액체인데 비중이 0.2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해당 유체의 밀도는 비중 곱하기 기준 유체의 밀도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액체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유체는 바로 물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감마가 0.2라고 하게 되면 곱해주니까 200kg per 미터 3승이 바로 해당 유체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 가지 퀴즈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알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속도, 가속도, 운동량, 힘에 해당하는 물리량인데요. 이와 같이 이 차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속도는 뭐냐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정의된 물리량을 우리가 속도라는 말로 쓰게 되겠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V가 바로 여기 똑같으니까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 물리량, 즉 시간분의 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몰 p로 쓰는데
m이 질량이고 여기 스몰 v가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이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A가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을 우리가 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속도가 속도 나누기 시간으로 정의되는데 이 속도가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정의가 되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쓰게 되면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물리량이 또한 가속도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가속도의 차원은 L 나누기 T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것을 기본 차원으로 나타내게 되면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정의가 되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하면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힘에 해당하는 이 차원을 그대로 MKS 단위계로 옮겨 놓게 되게 되면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전체의 조합을 줄여서 우리가 대문자 n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겠고요. 이 대문자 n을 뉴턴이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단위가 등장을 했는데요. 뉴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MKS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다인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면 CGS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맨 끝에 대문자 K, 그 다음에 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는 바로 중력가속도를 나타내는 그 G가 되겠고요. 이 대문자 K는 접두어가 아닙니다. 이 대문자 K는 바로 1kg 포스라고 의미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킬로그램 포스라고 읽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k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계로서 중력 단위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주기 때문에 1kg 포스는 뉴턴으로 나타내게 되면 9.8 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가 스몰 k가 아닌 대문자 K로 쓰여졌을 때의 이 kg를 우리가 중력 단위라고 쓴다라고 하고 이것의 의미는 9.8 뉴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참고로 무게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똑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A 대신에 A는 여러 가지 가속도인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속도 중에서 중력 가속도를 택해서 곱해준 것을 우리가 바로 무게라고 정의를 하게 되니까 이 무게도 또한 힘과 힘의 종류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가 속도가 이 벡터 양이기 때문에 즉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량, 힘 이런 거 한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벡터 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 나왔습니다. 바로 압력이 되겠는데요. 이 압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차원을 보니까 힘 나누기 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면적당 힘으로 정의된 물리량 또는
힘 나누기 면적으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차원을 우리가 그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이 질량 곱하기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면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차원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압력이라고 하는 차원은 질량 나누기 길이 시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MKS 단위계에서 자, 힘에 해당하는 바로 MKS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요. 면적에 해당하는 MKS의 단위가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MKS 단위계에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을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정의를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파스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서의 PA는 파스칼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1atm은 대기압을 나타내겠고요. 이 대기압의 크기가 파스칼로 나타내면 101,325, 저희가 편하게 읽을 때는 101325라고 읽게 됩니다. 다음에 밀리밀리 Hg, 이것이 바로 760 mmHg. 자, 이것은 10.3 미터 H2O. 또한 FPS 단위계로 나타내면 14.7 PSI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바로 다음에 그 유체 정력학을 하게 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압력에 해당하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압력의 차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 나누기 면적. 자, 우리가 면적을 제가 대문자 A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것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응력이라고 나오는 것이 똑같이 여기 차원을 보시게 되면 같게 됩니다. 근데 압력의 경우에는 스칼라 양이 되겠고요. 이 응력의 경우에는 벡터 양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면이 있는데 임의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수직 응력이라고 하겠고요.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면에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방향이 두 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수직 응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죠. 이 힘의 크기만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위에 써져 있는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느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수직 응력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압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단 응력은 어느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파스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MKS 단위계에서 압력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1, 열인데요. 단위가 1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 1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의 차원을 보니까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즉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고요.
이때에 해당하는 단위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뉴턴 미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 물리라고 나타내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주울은 바로 1 또는 에너지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파워 또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울을 시간인 세크로 나눈 것을 우리가 대문자 W를 쓰고요. 이것을 와트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와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MKS 단위계에서의 파워의 단위, 주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MKS 단위계에서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와 온도 스케일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많은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도에는 단위가 총 4가지 종류의 온도 스케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상대 온도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 온도 스케일에는 섭씨 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씨로 쓰는 바로 이 온도 스케일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F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 온도계는 바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요. 1기압해서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을 0으로 두고요. 물의 끓는 점을 10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에 해당하는 온도 100등분을 한 바로 온도 스케일이 되는데요. 이 100등분을 했을 때 하나의 눈금의 간격을 델타 도씨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의 어는 점을 32라고 정했고요. 물의 끓는 점을 212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간격을 180등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의 눈금에 해당하는 간격이 바로 델타도 F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두었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100등분을 했냐 180등분을 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짓는 온도계가 온도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섭씨 온도에 있어서의 스케일은 우리가 델타 도씨, 화씨 온도에 해당하는 스케일은 델타 도 F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델타 도씨하고 이 델타 도 F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게 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얘는 100등분을 했고요. 얘는 180등분을 했기 때문에 델타 도 F보다는 델타 도씨가 조금 더 큰 눈금의 간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1.8배의 만큼의 배수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온도가 0도일 때 바로 화씨 온도에서는 32도가 됩니다. 그래서 T에다가 바로 0도를, 도씨를 0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겠고요. 32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100도일 때는 자, 온도가 T도씨가 100도다 라고 하게 되면 1.8 곱하기 100이 되니까 180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32를 더하니까 우리가 212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212도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켈빈 온도가 있고요. 랭킨 온도가 있는데 켈빈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차이는 뭐냐면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는 동일한 온도계의 눈금 스케일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의 스케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바로 켈빈 온도가 되겠고요.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의 온도 스케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랭킨 온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켈빈 온도하고 랭킨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 스케일이다 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 0도를 0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온도 눈금의 스케일을 델타 도씨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켈빈 온도 스케일이 되겠고요. 랭킨 온도는 절대 0도를 0에 해당하는 값으로 두었고 화씨 온도에 해당하는 스케일로서 온도를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해보니까 바로 섭씨 온도에서의 0도씨가 켈빈 온도에서는 273 켈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우리는 켈빈 온도를 얻게 되겠고요. 자,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랭킨 온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두 개의 차이가 바로 460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온도하고 온도 스케일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스케일에는 그러니까 총 4종류가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는 2종류만 적어놨지만 델타도 C, 델타 켈빈, 델타도 F, 델타도 R 이것이 바로 온도 스케일, 4종류의 온도 스케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스케일을 뭘로 쓰든지 간에 온도 그 자체에 해당하는 T가 존재합니다. 단위만 델타도 C냐, 켈빈이냐, 도 F냐, 도 R이냐이지 온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값은 다 동일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온도를 표현하는 것에 4종류의 스케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위에 사용되는 어느 물성이든지 열 전도도이든 연용량이든 비열이든 이런 것에 단위의 온도가 단위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도씨나 도F 이런 것들은 모두 온도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 온도 스케일에 있는 델타가 많이 각각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델타를 빼고서 우리가 단위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단위 찾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원이 질량 나누기 길이 시간의 차원을 갖는 양을 우리가 점도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 점도에 따라서 뉴토니안 유체와 넌 뉴토니안 유체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대표적으로 MKS 단위계에서 점도의 단위는 파스칼 세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원이 질량 나누기 길이 시간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되는데요. 파스칼의 단위와 파스칼의 단위에다가 세크를 곱해주게 되면 이 물리량이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칼 곱하기 세크를 바로 점도의 단위로 쓰게 되겠고요. CGS에서는 바로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인데 이 전체를 대문자 P로 쓰게 됩니다. 이 대문자 P를 무엇이라고 읽게 되냐면 포화제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CGS 단위계에서 점도의 단위입니다. 파스칼 세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MKS 단위계에서 점도의 단위입니다. 또는 MKS 단위계에서 점도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파스칼 세크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에 중요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읽을 때 센티 포화제라고 읽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C는 바로 접두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밀리 파스칼 세크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M은 접두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포화제를 파스칼세크로 또는 파스칼세크를 포화제로 바꿔주게 되면 쉽게 확인을 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물리량과 물리량에 대해서 CGS, MKS, FPS 단위계로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볼까요?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MKS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가 되겠죠. 힘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MKS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 뉴턴을 기본 물리량으로 나타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압력의 정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고요. 압력의 단위는 MKS 단위계에서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주울은 MKS 단위계에서 1 또는 에너지의 단위가 되겠고요.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이 에너지가 아니라 1이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된 물리량입니다. 점도의 CGS 단위계에서의 이름이 포화제이고요. MKS 단위계에서의 이름이 파스칼 세크가 됩니다. 1cm 포화제는 0.001 파스칼 세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1 밀리 파스칼 세크와 같기 때문이죠. 자, 1 파스칼 세크는 몇 포화제인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바로 앞장에 보시게 되면 1 포화제는 0.1 파스칼 세크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하게 되면 10 포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물리량에 대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